네, 이거 PPT 켜시고. 되나요? 아니. 이쪽을 향해서 한번 눌러봐주세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저희는 두 번째로 대림동에서 플러스 파티를 진행하게 됐고요. 플러스 파티를 진행하면서 알게 됐던 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미네랄이라든지 경피독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좋은 미네랄 라인 사이소금을 받아보시고도 어떻게 사용을 하면 시너지가 일어나는지를 아직도 잘 모르고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에는 사이소금을 이렇게 사용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많은 분들도 사이소금을 이렇게 썼더니,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한 가지가, 사이소금은 몸에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있었던 분, 사이소금은 저희가 갖고 있는 미네랄 라인은 많은 분들은요, 얼굴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몸에만 사용하는 거다. 근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사이소금은요, 미백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피부의 보습 효과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에는 제가 미네랄 사이소금으로 우리가 여드름 있는 피부, 아토피 피부가 어떻게 사용을 했을 때 나의 피부가 강남에 유명한 스파샵에 안 가고도 나 집에서 이 한 통 1kg에 드는데 굉장히 싼 값에 집에서 스파 했을 때보다도 효과가 더 좋은 소금의 사용법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솔직히 저희는 드시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영양제라든지 내가 드시는 과일, 야채에 대해서는 굉장히 따지시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은요, 내가 바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지거나 거기에다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희는요, 입으로 들어가서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에 바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한 가지, 혹시 여기서 답안을 맞추면 선물 있나요? 그럼요. 네.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뱀에 물렸을 때, 뱀의 독사에 물렸을 때 빨리 죽을까요? 아니면 독사의 독을 마셨을 때 빨리 죽을까요? 물렸을 때요. 물렸을 때. 아니요. 잠시만요. 여기 손 들고 와야 돼요. 아니,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요. 하나, 둘, 셋! 아니, 우리 임광수 선생님. 마셨을 때요? 아니에요. 땡! 두 번째! 아니, 네. 맞아요. 물렸을 때. 오, 소리 나옵니다. 자, 맞는 게 답은 어차피 두 가지입니다. 물렸을 때거나 마셨을 때거나. 아, 아깝다. 자, 근데 실제로 뱀독은요, 마셨을 때 위를 통해서 간을 통해서 해독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독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이 그다지는 없지만, 오히려 뱀독에 물렸을 때가 죽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경피독의 하나인데요. 즉 경구독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유해물질을 섭취했을 때 간을 통해서 해독이 되어 80%는 배출이 됩니다. 실제로 독 같은 거는. 하지만 경피독이라고 하면 피부를 통해서 흡수된 유해물질은요, 여기 보시면 10일 동안에 단 10%밖에 배출이 안 됩니다. 즉 우리 피부를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이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저는 중국에서 왔거든요. 한국에 온 지 이제 한 10년 정도 됐고요. 근데 저 고향에서는 제가 어릴 때, 아마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어릴 때 5세, 6세, 7세 될 때 생각해 보시면 지금처럼 매일마다 머리 감고 샤워하고 바르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가 목욕탕 가자 그러면 진짜 숨을 수 있는 곳을 싹 다 찾았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가,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힘이 굉장하거든요. 지금도. 그때는 젊으셨으니까 더한데, 와, 진짜 목욕탕에 가서 눕혀놓고 때를 벗기면 진짜 가죽이 벗겨지는 느낌.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이제 때를 밀고, 그러니까 머리도 자주 안 감았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이제 중국에서 연변에서 놓고 말하면 똥비누라고 하죠. 감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저희 나이 때에 아토피 있거나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유방암, 자궁암은 굉장히 큰 암이었고 굉장히 무서운 암이었지만 요즘에 와서는 아마 보험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요즘에는 보험에서도 유방암, 자궁암을 큰 암에 안 쳐줘요. 보험 금액마저도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 그 이유를 요즘에 TV에도 많이 나오지만 파라벤, 경피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바르고 쓰고 하는 이 화장품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모든 독소들이 특히 파라벤은요 여성 호르몬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선생님들 아세요? 샴푸를 정말 천연으로 쓰셔야 돼요. 샴푸를 쓰실 때 성분을 따져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으시죠? 그냥 탈모에 좋다. 그냥 내 머릿결이 좋아진다라고만 따지셨지 이 샴푸가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생각 안 해보셨을 건데 실제로 KBS거나 MBC에서 뉴스에서 나왔었는데 그 의학 박사님께서 유방암 환자거나 자궁암 환자를 이제 수술하고 나서 그 종양의 냄새를 맡아보면 샴푸 냄새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그 말 뜻인즉 두피를 왜냐하면 파라벤 들어있는 이 파라벤들이 머리를 감았을 때 30초면 우리 유방까지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라벤이 여성 호르몬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게 우리 호르몬인 줄 알고 그대로 흡수를 한대요. 근데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혈관이 깨끗해지지 않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염증이 발생하면서 암으로 이제 많이 변하는데 특히 요즘 애들, 엄마들이 임신했을 때도 화장하고 하죠. 그래서 애기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대부분은 아토피를 갖고 태어납니다. 엄마가 쓰고 먹는 거에 의해서. 그게 바디 버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 세대분들은 모유 수유를 굉장히 중시했거든요. 며느리는 무조건 모유 수유해야 돼. 분유는 나쁜 거야. 근데 오히려 요즘 세대는요. 분유가 더 깨끗하다고 합니다. 이 애들이 먹는 모유가 오히려 엄마가 먹고 쓰는 거에서 애들은 엄마 모유를 먹으면서 그대로 독소를 빨아들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 성분이 무첨가된 걸 쓰셔야 돼요. 우리 사장님 오늘 이제 받으셨잖아요. 바디용품이신데요. LSP의 바디용품은 좋은 점 한 가지가 저희는 천연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많은 분들한테 저희 제품을 추천해 주실 때 그리고 내가 사용하실 때 꼭 아셔야 되는 한 가지가 LSP 프레는요 파라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천연이기 때문에 저희 모든 제품의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1년입니다. 2년, 3년 된 거는요 방부제가 들어가고 안 좋은 게 들어갔기 때문에 긴 시간 사용할 수 있지만 저희 거는요 완전 천연이기 때문에 1년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많은 분들은 유효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받았을 때 내가 3월달, 5월달에 받았는데 우리 거가 왜 9월달, 12월달이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알려주셔야 한 가지는 저희 거는 유효기간 자체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어떤 분들이 2년, 3년, 5년짜리 주셨을 때는 이제 굉장히 다시 따져보고 사용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요,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게 이제 독소를 배출할 때 사용하는 거가 미네랄인데요. 우리 몸의 68%는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무기질, 단백질로 되어 있고 미네랄이 차지하는 거는 2%, 3%밖에 안 되지만 이 2%, 3%의 미네랄이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하고 이 2%, 3%밖에 하는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90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바로 이 미네랄이 부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요즘에 아침마다 하루 3끼를 진짜 브로콜리, 야채, 과일 골고루 싹 다 챙겨서 드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아침에는 라면 대충, 빵 하나, 시리얼. 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내가 드셔서 이제 보충할 수 있는 미네랄은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병원에 가면 아토피가 많고 피부 질환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미네랄 부족이고요. 우리가 의외로 알고 있던 당뇨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질병들도요 미네랄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게 미네랄인데 저희는 좋은 거는요, 저희는 이제 미네랄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제품은요 어떤 분들은 이게 아마 한국에 있는 서해 어디 그 유명한 이제 소금 천일염처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천일염이랑 아예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요 한국의 거가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저희가 회사에서 직접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제품이고요. 이 미네랄 소금 같은 경우는 요 하나가 1kg 되거든요.
이제 1kg의 소금이 되는데 얘는 얼굴에도 사용하고요. 탈모가 있으신 분, 그리고 두피에 비듬이 있으신 분, 탈모가 있고 그리고 두피에 열이 나잖아요. 특히 좀 갱년기가 오고 어제 누가 제 머리를 만지시더니 신랑이랑 금방 전화로 싸웠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한창 뜨거울 때 저희 김영하 선배 머리를 만지고 너 왜 이렇게 뜨겁냐고. 아마 요즘에는 이제 성격이 좋으셔가지고 평온한 분은 없으실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욱하면 바로 성질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사이소금으로 미네랄을 배출하면서도 순환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는 다 거꾸로 됐어요. 바꿔졌어요. 위는 차갑고 아래는 따뜻해야 되는데 아래는 차갑고 위는 뜨거워요. 그래서 욱하면 성질을 내게 되고 화를 내게 되다 보니까 두피는 항상 뜨거워요. 막 연기가 날처럼 뜨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탈모가 생기고 두통이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사해소금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일반 이제 사해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 있는데요. 사해는 해수면이 굉장히 낮아요. 420m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사해라고 하는데 얘는 호수예요. 근데 너무 넓어서 사해라고도 하는데 물은 들어오지만 빠져나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햇빛으로 의해서 증발은 되지만 나머지 미네랄, 소금은 그대로 남다 보니까 사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해 가면 그대로 사람이 떠요. 제가 저번에 이육조 사장님 얘기를 듣고 저도 너무 실험해보고 싶은 게 저희 미네랄라인 소금을 이따만큼 사가지고 욕조에다가 엄청 뿌려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뜨는지 안 뜨는지. 왜냐하면 사해 가면 실제로 뜬대요. 그리고 눈에 들어가면 굉장히 따가울 정도로 굉장히 미네랄, 소금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그래서 이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 사해라고도 하는 이름을 그래서 사해라고도 하고요. 사해 주위에는요 어떠한 생물도 자랄 수가 없대요. 싹 다 소금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바다와 사해를 이제 비교했을 때는 일반 바다에는요 염화 나트륨이 많아요. 우리 많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염화 나트륨을 많이 드시면 어떻게 돼요? 고혈압이라든지 이제 몸에 안 좋지만 오히려 사해 소금에는요 염화 나트륨이 30%밖에 안 되고요. 오히려 일반 바다 저희가 계속 드시는 소금에는요 미네랄이 3%밖에 안 들어가 있지만 저희 사해 바다에는요 미네랄이 7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의 사해 소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거의 70% 미네랄을 충족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인체가 필요한 2, 3% 미네랄은요 우리가 평상시에 두피에다가 쓰고 몸에다가 쓰고 샤워할 때 쓰는 것만으로도 미네랄은 충분히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는요 브롬이라고 있는데 브롬 성분을 들어보시면 되게 좀 낯설기는 한데 마데카솔 아시죠? 네. 브롬은요 마데카솔의 주성분입니다. 저희가 다쳤을 때 뭐 이제 피부 재생을 위해서 들어가는 게 브롬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해소금의 일반 소금보다도 브롬이 200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사해소금을 잘만 사용하시면 피부 재생도 되면서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좋아지게 되는데 지금 나온 사진은 실제 저희 이제 김창희 스폰서님 산하 일본 분들이 사해소금을 사용하고 나셔서 실제로 좋아지신 사례들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이 정성환 사장님도 계시지만 정성환 사장님의 아드님이 복숭아를 먹고 알레르기가 생겨가지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도 어떻게 되면 저를 의사처럼 사용하고 계세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해소금을 풀어가지고 아기를 담가보라 절여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기를 딱 담갔더니 알레르기가 바로 가라앉는 게 사해소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눈의 아토피라든지 그리고 이분은요 사해솔트로 세안을 하셨습니다. 여드름 피부고 굉장히 피부가 붉고 염증이 굉장히 심한 분이신데 사해솔트로 세안을 한 것만으로도 아예 염증이 싹 다 깔아앉으셨고요. 열흘만 사용하셨는데 손바닥에 이제 있는 여러 가지 습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거의 깨끗하게 나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사해소금이고요. 사해소금은요 과학적으로도 이제 치유가 되는 소금이라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해주는 게 사해소금이에요. 근데 저희가 솔직히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사해 바다에 가서 누워있고 뭐들어 할 수는 없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이제 제품 전 대한민국에 사해소금을 취급하는 거는 3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아마 네이버나 다른 데서 보시면 막 여러 가지 막 핑크색, 블루가 있는데 그거는 100% 사해소금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색소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롯데 백화점에서 팔고 있는 사봉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것도 사해소금이에요. 근데 저희 거보다 가격이 2배 내지 3배가 비싸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아마 저희도 타사라고 하는데 시크릿에서 사이소금을 했지만 시크릿 같은 경우는 이런 사이소금 400g에 거의 28,000원, 3만원대예요. 저희는 1kg에 26,000원대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다용도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 제가 미처 지금 원래는 적어놓은 거가 있는데 못 갖고 왔는데 제가 따로 그걸 저희 카톡방을 공유를 할 건데요. 제일 먼저 이제 머리부터 발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간단히 알려드리고 싶은데 사이소금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싹 다 갈아놔요. 집에서 반은 갈고 반은 그대로 두는데 우리 다이소에 가면 1,000원이면 이런 자그마한 용기를 살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용기에다가 반은 소금, 반은 온수를 넣으셔가지고 녹이세요. 그러면 농도가 굉장히 깊은 이제 사이소금 수가 되겠죠. 이 해수를 갖고요. 이제 샴푸를 하실 때, 그러니까 이제 두피에 좀 여드름이 있다, 좀 열이 세다, 탈모가 심하다, 두통. 어떤 이제 이거는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연예인이 두통이 심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사이소금이래요. 이 사이소금을요. 이제 물에 녹여가지고 이제 두피에다가 먼저 샴푸를 하고 이제 다시 헹궈내고 두피에다가 사이소금 이 물을 이제 구석구석 뿌려주고 손바닥 끝으로 살살 문질러만 줘도요. 비듬이 없어지고요. 탈모가 좋아지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피 위에 나는 여드름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근데 나는 이게 번거롭다. 성격이 급해가지고 언제 그 물을 녹여서 머리에다가 하실 시간 없다 그러시면 곱게 가신 사이소금을요. 샴푸에다가 거품을 내시고 샴푸에다 섞으셔가지고 샴푸할 때 같이 쓰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비듬도 없어지고 두피가 굉장히 상쾌해져요. 근데 매일마다 그렇게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주에 2번 내지 3번 정도 이제 격일로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시고요. 두피가 민감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1번 정도 사이소금으로 해주시면 두피가 굉장히 건강해지시고요. 얼굴에다가 사용하실 때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여드름 피부가 굉장히 고민이잖아요. 어떤 분은 여드름 때문에 그 피부과에 가가지고 한 주사당 10,000원에 그 여드름잔에다 주사까지 맞아서 갈아넣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치료가 안 돼요. 또 다시 올라와요. 그러면 염증 있는 피부, 내 여드름이 많고 하는 피부는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똑같이 갈아 놓으실 필요는 없어요. 세숫대야라든지 이런 볼 같은데 아니면 이제 세수하는 그 갑자기 뭐라 그러죠? 세면대 안에 그러니까 세면대에다가 좀 미지근한 물로 소금을 녹이셔가지고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하고 마무리를 소금물로 하시면 돼요. 20분 내지 30분 동안 소금물로 해주시면 화이트 헤드라든지 블랙 헤드가 없어지는데 제가 해봤는데 너무 좋은 한 가지가 우리가 클렌징 폼을 건조하신 분들이 클렌징 폼으로만 세안을 하고 나면 피부가 땡기는 거 안 느껴지세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나이가 가면 갈수록 세안을 하고 오일 같은 걸 써도 피부가 굉장히 땡기거든요. 근데 사이소금물로 마무리를 해주고 나는데 피부가 정말 촉촉하더라고요. 그리고 피부가 화이트닝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사이소금 자체가 화이트닝과 이제 열을 식혀주고 그 소염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습 작용이 있어가지고 피부가 진짜 촉촉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블랙헤드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이거 머드비누가 있죠. 머드비누를 거품을 내셔서 저희 솔트 올려주고 씻어내면 굉장히 촉촉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이소금은 정말 다양하게 그리고 세 번째는 몸으로 반신욕으로 사용하실 때는 욕조에다가 이제 소금을 저는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한 이만큼 한 2-3줌 정도 넣어서 이제 욕조에다 사용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뜨거운 걸 좋아해요. 물을 맞죠? 뜨끈뜨끈하게 진짜 내 피부가 막 빨갛게질 정도 뜨거운 물에다가 하는데 굉장히 안 좋아요. 내가 반신욕을 하거나 담그는 물은요. 내 몸 온도보다 2도 내지 3도만 높으셔야 돼요. 너무 높으시면 오히려 피부에 안 좋거든요. 2도 내지 3도만 사용해 주시고요. 손하고 발을 담궈 주시는데 집에 욕조가 없거나 불편하다. 어떤 분은 불편해서 욕조를 없애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요. 손욕하고 족욕을 하시는데 이런 볼에다가 드라마를 보시거나 하실 때 소금을 듬뿍 넣으세요. 듬뿍 넣고 손만 쭉 담궈 놓으시는데 15분 내지 20분만 담궈 놓으셔도 습진이라든지 좋고요. 손과 발에는 혈관이라든지 혈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물려주고 박수를 치면 그럼 이쯤에는 박수도 좀 나와주셔야 되는데 이게 손바닥에 혈자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박수를 많이 치시면 몸에 좋다고 해요. 그리고 발도 맞아요. 발도 많이 문질러 주시면 우리 내장에 굉장히 좋다. 오장 육부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뜨끈뜨끈하게 좀 발도 담궈 주시고 손도 담궈 주시고
그러면은요 우리 몸에 독소가 배출이 돼요. 실제로 마늘을요 발바닥으로 문질렀을 때 입으로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해요. 통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소금으로 이제 족욕도 해보시고 손도 담궈보시고 배출하셔야 돼요. 왜냐면 요즘에 보니까 젊은 부신은 이제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일찍 자는 사람이 없어요. 핸드폰이나 이것들 때문에 항상 늦게 주무시고 식생활도 안 따르는 몸에 독소가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소금으로 꼭 해주시고요. 이 솔트 오일이라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사용할 줄 모르셔가지고 뜯으시고 나서 위에 오일이 이만큼 남거든요.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오일은 싹 다 사용해보고 소금은 뻑뻑하게 그대로 남아요. 사용하시길 꼭 잘 저어주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 먹는 바스킨라빈스 먹고 나면 스푼을 버리지 말고 두셨다가 여기에 저을 때 꼭 잘 저어서 사용하는데 제가 세종에 갔더니 너무 좋은 정보를 들으신 게 저는 쌍둥이를 낳다 보니까 진짜 배가 순두부 같아요. 배가 순두부 같아 보니까 탄력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럴 때 솔트 오일을 매일마다 배라든지 탄력이 없는 부분에 문질러 주시면 특히 우리는 닭살이라고 그러죠. 이게 팔하고 여기가 순환이 안 되면 닭살이 생기거든요. 여자들은 그거 굉장히 싫잖아요.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얼굴 찔리는 분들이 벌써 만져보고 이게 닭살이라는 게 생기는데 솔트 오일로 매일마다 팔하고 닭살이 있는 것을 문질러 주시고 배가 있는 분을 잘 문질러주면 탄력이 올라가세요. 이제 저희가 애 낳고 탄력이 없는 분들도 탄력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리고 닭살도 없어져요. 그 여름이 이제 되니까 이 솔트 오일은 매일매일마다 꼭 이제 10일 내지 2주만 사용해 보세요. 닭살이 없어져요. 당당하게 민소매도 나시 같은 것도 입고도 팔을 드러내도 매끈한 팔을 드러낼 수 있는 정도로 그래서 꼭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이거는 바디 버터라고 하는데 바디 버터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되게 어릴 때부터 사용을 했고요. 대였을 때도 예를 들어서 여름이 되면 자외선에 이제 저희가 피부가 상할 때도 됐잖아요. 아무리 이제 선크림을 발라도 피부 이제 뒷목이라든지 팔 쪽에 상하면 저 같은 경우는 자외선 알레르기 같은 거 있어요. 이제 햇빛을 쬐고 나면 수포 같은 게 막 올라와서 굉장히 가렵거든요. 예전에는 계속 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상처가 생기고 하는데 제가 바디버터를 사용하면서부터 자외선을 이제 좀 많이 했다 보면 집에 와서 바로 바디버터를 계속 발라줘요. 흡수되고 나면 또 발라주니까 수포가 올라오는 게 없어졌어요. 특히 내가 화상 같은 거, 자외선의 화상 같은 거 입었을 때도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바디버터는 다 사용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 이따 체험을 해보시면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집에 일회용 장갑이 있으시잖아요. 솔트 오일이랑 바디버터를 1대1로 섞으시면 돼요. 볼에다가 1대1로 섞으셔가지고 이제 여름이 되니까 이제 샌들도 신어야 되고 특히 저희 엄마 같으신 경우도 이제 발 뒤꿈치가 싹 갈라지고 아프잖아요. 그럴 때는요 어디에 가서 각질 제거를 계속 뜯어내지 마시고 솔트 오일이랑 바디버터를 1대1로 섞으셔가지고 진짜 듬뿍 허옇게 듬뿍 바르세요. 그리고 이제 비닐봉투를 씌우고 일회용 장갑을 씌우고 20분만 딱 입고 뜯어내면은요 진짜 아기 발처럼 돼요. 보들보들하게. 이제 뒷팔꿈치가 뜯어지고 내가 손이 건조해 이게 싹 없어질 정도로. 근데 제가 실제로 제가 실은 중국 대련에서 피부샵을 했었어요. 피부샵을 했을 때 저는 그때 사이소금으로 바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고가를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고객님이 실제로 좀 비싼 금액을 긁으시고 바디를 받으셨는데 처음으로 봤던 분, 이 분이요 좀 뚱뚱하시고 했는데 맨날 술 드시고 좀 이제 좀 일상생활이 되게 안 좋은 분이셨던가 봐요. 근데 제 프로그램은요 그때는 중국에서 몇 년 전이다 보니까 못 받아들였나 봐요. 그래서 실패는 했어요. 근데 요즘에 했으면 엄청 잘 됐을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홀딱 벗어야 돼요. 몸 전체를 홀딱 벗고 전기 장판 같은 걸 켜놓고 이제 김장할 때 쓰는 비닐봉투를 해놓고 솔트 오일과 소금과 바디버터를 듬뿍 발라놔요. 그리고 40분 동안 이제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고 이제 하는데 이 소금이 녹으면서 독소를 배출해 주거든요. 그러면 저는 따로 유리병 같은 걸 이제 한 4개, 5개 정도 대줘요. 이분이 다 하고 나서 그 비닐봉투를 열었는데 처음 봤어요. 이 물 자체가 이제 노란 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누런 물 있죠. 되게 몸이 혼탁한 물 처음 봤어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한 7번, 8번 하고 났는데 물이 굉장히 깨끗하게 맑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사이소금 자체가 몸의 독소를 빼주는 작용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체험을 해보시면서 저희가 또 다시 사이소금을 어떻게 더 정확하게 사용하시는지 이제 한 체험을 해보시면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3박자. 많은 분들이 LS 피플 하면 솔직히 어떤 것도 많은 분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나는 무조건 닥터 헬리파만 좋아. 이제 어떤 분은 나는 무조건 피크너 제너만 좋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다 좋았어요. 저희 엄마 같으신 경우는 피크노 제놀이라든지 서큐 파워 드시고요. 혈압이 좀 높으셨는데 지금 정상으로 되셨어요. 꾸준히 재곤인데도 혈압이 정상이 되셨어요. 저희 엄마는 서큐 파워, 피크노 제놀 다 애용을. 저희 아이는 빨간색 포스트엠이 없으면 안 돼요. 다른 걸 사줘도 안 먹더라고요. 왜? 근데 저 어제 얘기했는데 할머니 빨간색 포스트엠을 이렇게 빨간 유산균을 먹으면 응아가 그렇게 잘 나간대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제품이 각자 다르지만 솔직히 저희 회사 제품은요 소화, 운반, 흡수입니다. 많이들 밖에서 홍삼도 드시고 산삼도 드시고 몸에 좋다는 차, 몸에 좋다는 거 여러 가지 싹 다 드시거든요. 뭐 노루 궁뎅이 버섯차라든지 아니면 뭐 상황버섯차 좋은 건 다 드시지만 실제로 이런 걸 좋은 걸 드셔도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되고 운반이 잘 안 되고 장내 흡수가 안 되면은요 아무리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드셔도요 소용이 없어요. 그냥 맹물 드시는 거랑 똑같아요. 실제는요 소화가 잘 돼야 되고요 운반이 잘 돼야 되고 장내가 흡수가 잘 돼야 되는데 소화 같은 경우는 위, 저희가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1위 암이 위암이거든요. 이 위암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위를 건강은 챙겨야 되겠지만 위를 굉장히 신경을 잘 안 쓰세요. 내가 소화가 안 되니까 그냥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되겠지. 속이 쓰리니까 내가 술 마셨으니까 그냥 속이 쓰리겠지 하고 넘어가시는데 위가요. 저도 이걸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위는요. 비타민C와 철분도 흡수하는 게 저희 위래요. 거기다 위는요 알코올까지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기 위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닥터 헬리파가 입맛에 안 맞아요. 이제 나는 못 마시게 해서요 하셔도요 두유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건강 영양제로 생각하셔서 무조건 모든 분들이 꼭 드셔야 되는 게 닥터 헬리파의 위예요. 왜냐면 위는요 우리를 이제 잘게 분쇄를 해가지고 배출하는 작용을 하는데 위에 내 점막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점막이 벗겨지면 위쓰림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위험한 거는 헬리코박터균인데요. 이제 소화가 안 되고 혹시 이런 분이 계세요? 소화가 안 되고 자주 체하는 느낌이고 폐에 가스가 차고 항상 안 먹어도 더부룩하고 만약에 이게 3가지 이상이 해당되시면은요 헬리코박터균을 의심해 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굉장히 많지 않은 이상은 약 처방은 안 해주면 너무 많으면 위궤양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궤양일 때 병원에 가 검사하면 헬리코박터균이 나와서 처방을 해주는데 이 헬리코박터균을 없애는 약이 부작용이 굉장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이제 헬리코박터균 이제 약을 드셔보고 부작용 오신 분들 봤는데 토하시는 분으로 토하고 두통이 오고 너무 먹다가 이런 것 때문에 헬리코박터균 약을 지속적으로 못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나빠지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운동 보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운동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숨쉬는 운동만 좋아해서 운동을 안 합니다. 근데 운동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는데 운동 보조, 이제 폭식하고 야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받고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저희 위가 나빠지는데 저는 저희 아들한테도 닥터 헬리파를 먹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조금 이따 저희 이제 제품 전시해 놓은 데 보시면 제가 정말로 LS 피플 하면서 이거 하나에 꽂혀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 것도 있지만은요 밖에 나가서 진짜 저쪽 테이블까지 들을 정도로 소리 치면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애터미, 아메, 유니시티, 유사나 전 세계는요 유명한 건강식품이 너무나 많아요. 효과가 좋은 영양제도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어떠한 유명한 영양제 이제 표지에도 이제 껍데기라고 할까 이게 껍데기에다가 감히 환자들을 위한 환자용 식품이라고 써 나온 그 영양제가 없었습니다. 특히 어떠한 제품에도 감히 환자들을 위한 환자용 제품이라고 쓴 제품이 없었어요. 근데 닥터 헬리파만은요 되게 당당하게 저희는 환자들을 위한 환자용 식품이라고 딱 표지돼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제품력이 인정을 받고 나라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굉장히 이제 좋은 제품이거든요. 근데 헬리코박터균은 제가 왜 모든 분들이 위가 좋으셔도 드셔야 되시고 매일 아침마다 우유를 꼭 드셔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헬리코박터균은요 내가 약을 먹어 없어진다고 해서 영원히 없어지는 병은 아니래요. 우리 음식 문화가 어때요? 여기는 샤브샤브도 많잖아요. 샤브샤브 가시면 내 젓가락 하나 너의 젓가락 하나
그러면 나의 타액도 들어가고 너의 타액도 들어가고 섞어서 맛있게 먹고, 찌개 드실 때도 가족끼리 숟가락만 넣어서, 그러다 보면은요 헬리코박터기는 굉장히 쉽게 감염된다고 합니다. 타액을 다니면서. 그리고 저희는 술자리 문화가 어때요? 자, 이렇게 뭐 대리 내 술 한 잔 밖에 이러고는 이제 과장님이 드시던 술자리에다가 술 그대로 부어서 주시고, 대리가 드시고 나서 신입사원이 드시고 돌려요, 술 한 잔으로. 그러면서 헬리코박터균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서 위궤양, 위가 아픈 거가 오는 게 이것 때문에 이게 바로 저에게 닥터 헬리파인데 꼭 드셔보세요. 두 번째는요 저희 흡수화장 배설인데, 면역 세포의 70% 이상이 존재하는 데가 장이고요. 장은요 우리 뇌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뇌가 건강하거든요. 장이 건강해야 치매가 안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이 건강해야 우리가 무서워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안 오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제일 놀라웠던 게 유산균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없으시더라고요. 유산균을 선택하는 기준이 가격, 먹기 좋은 거, 맛있는 거, 이게 기준인데요. 유산균의 기준은 얼마나 함유되어 있고 내가 먹었을 때 살아서 내 장으로 들어가는 보장 균수가 중요해요. 이마트에 가면 9,900원짜리도 있고요. 애터미라든지 아메도 있어요. 제가 싹 다 비교를 해봤어요. 아메, 애터미 이 유산균에도요. 실제로 먹어서 장에 도달하는 거는요. 60억 마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60억 마리밖에 안 돼요. 근데 저희 거는요 200억 마리 보장이에요. 그러니까 200억 마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300억 마리 이상이 들어있는데 내가 실제로 먹었을 때 200억 마리 보장이에요. 아예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거는 한 포 드셨을 때 타사의 걸 4포 드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한 포만으로도 200억 마리를 하고, 거기다가 유사체 19가지, 대부분 유산균은요 7종, 8종, 9종이 제일 많은데 저희는 17종이 들어갔어요. 거기에다가 200억 마리 보장이기 때문에 변비가 있으신 분들 꼭 이제 포스템을 드셔보시는데, 저희 거가 제일 좋은 거는 변비가 없어졌다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많은 분들이 유산균을 드실 때 유산균은 원래 이런 거지, 유산균은 어차피 먹어서 별 반응이 없는 게 유산균이라고 생각하는데 틀렸습니다. 유산균도요 좋은 유산균은요 딱 드시면 피부가 달라지고요 변비가 좋아집니다. 그게 나한테 맞는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유산균을 접하셨을 때 첫 열흘은요 하루에 2포씩 드셔보세요. 그래서 변비가 없어지고 피부가 좋아졌다? 이 유산균은 대박입니다. 저는 실제로 포스템 받았을 때 하루에 2개씩 딱 먹고 났더니, 저는 15년 동안 가이드를 하면서, 가이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이드는요 아침에 7시에 호텔에서 딱 나오면 저녁에 호텔 들어갈 때까지 화장실을 안 가요. 저 같은 경우는 손님이 줄을 길게 서서 화장실 다 가면 내가 갔다 오면 손님이 기다리는 게 싫어서, 그래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가요. 그러면 호텔에 와서 그때야 배출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장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심한 변비가 있었는데, 포스템을 열흘 동안 2포씩 딱 먹고 나니까 그 변비가 없어졌고요. 지금은 하루에 3번씩은 하지만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화장실을 가요. 그것도 되게 시원하게. 그래서 변비가 있다고 하시는 분은 포스템을 꼭 드셔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운반 순환인데요. 많은 분들은 미네랄, 영양제, 멀티비타민을 많이 드실 거는 생각하지만 내 혈관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요 혈관이 깨끗해야 영양이 이제 잘 운송이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혈관은요 우리한테 혈액만 운반하는 게 아니에요. 산소 운반을 해줍니다. 근데 혈액 순환이 잘 되고 혈관이 잘 깨끗해야만 산소가 곳곳에 가요. 산소가 다른 데 안 가면 이제 세포들은 산소를 먹고 싱싱한 세포가 나오는데, 산소가 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죽은 세포들은 그대로 남겨져 있고, 싱싱한 세포가 안 나오다 보면 혈관이 노화가 되기 시작하고 찌꺼기가 남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순환, 혈액이 깨끗해야 되고요. 혈관이 이제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 심장도 이제 건강도 할 수 있는데, 저희 이제 서큐 파워라고 해가지고 건강의 3박자가 닥터 헬리파, 그리고 포스템 유산균, 세 번째는 서큐 파워입니다. 그래서 서큐 파워 같은 경우는 혈액을 굉장히 깨끗하게 해주는 은행잎 추출물과 홍국살이, 오메가3, 폴리코사놀, 그리고 항산화제, 그리고 코엔자임 Q10으로 해가지고 저희 혈관 건강만을 위주로 한 게 서큐 파워인데, 실제로 두통이 있으신 분들,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서큐 파워를 드시고 3일째에 두통이 옵니다. 막 이제 뚫리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서큐 파워를 추천하실 때는 무조건 알려주세요. 어깨가 뭉치고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서큐 파워를 드시고 나면
두통이 올 거라고. 두통이 올 거라고. 이분들은요 어깨가 뭉치면서 많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알려주셔야 드시는 분이 놀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미리 알려주시는데 속효파워는 5일 동안에서 일주일 동안 드시고 나면 굉장히 피곤한 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저희의 통즉 불통이고요. 불통 즉통인데 통하면 아프지 않고 안 통하기 때문에 몸이 여기저기가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통하고 깨끗하게 하고 운반을 내서 그래야만 어떠한 영양제를 그때는요 물만 드셔도 몸이 건강해집니다. 이 세 가지 소화, 흡수, 운반만 잘해도 그냥 과일, 그냥 물만 드셔도 건강해집니다. 이게 바로 저희 LS 피플의 건강이 3박자고요. 미네랄 라인입니다. 그래서 한번 미네랄 라인 사용법을 체험을 해보시고요. 지금부터 데몬 이제 시간을 가지셔가지고 한번 체험도 해보시고요. 네, 이제 퀴즈를 자, 스파님 퀴즈를 어떻게 스파님? 내셔도 돼요. 아 제가요? 제가 퀴즈 내면 다들 어렵다 그러시던데. 자, 우리 이소 여사님한테 너무 정성껏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 박수 한번 드릴까요?